본 콘텐츠는 경기도와 경기콘텐츠진흥원의 지원 사업을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지루한 책은 즐겁게, 난해한 책은 쉽게, 재미있는 책은 함께. 두 명의 붐멘토가 한 권의 책으로 공감 그리고 다른 관점의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라디오로 듣는 책수다 소리책방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콩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나쌤입니다. 유나 언니, 네, 손편지 언제 마지막으로 써보셨나요? 손편지라 손편지 편지까지는 아니고 네. 요즘에 우리 집 어린이에게 메모를 자주 남기고 있습니다. 아하. 이제 학교에서 돌아와서 집에 엄마가 없으면 혹시나 또 두려울까 무서워할까 싶어서 이제 알고는 있지만 그래도 가끔 무섭다고 전화 올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엄마는 어디를 갔다. 너 간식을 어디 넣어놓으니 맛있게 먹고 집에 잘 쉬다가 학원을 잘 다녀오너라 이렇게 메모를 남겨놓죠. 네, 그 메모를 또 편지처럼 또 우리 어린이가 모아놨더라고요. 모아서 자기 책장에다 붙여놨어. 아우, 소중해라. 네네네. 그리고 긴 손편지는 좀 한참 된 것 같아요. 기억이 가물가물하네요. 우리 꽁미님은 언제 손편지를 마지막으로 써보셨나요? 마지막으로 써본 거는 또 최근에 있긴 한데 네. 제가 더 기억에 남는 애틋한 손편지가 언니도 아시다시피 네. 제가 얼마 전에 책상 서랍 정리를 하다가 네네. 한 박스를 발견을 했어요. 근데 그 안에 네. 정말 한 20년이 뭐예요? 30년 전에 네. 썼던 편지들이 우수수 발견이 된 거죠. 네. 그 편지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이 방송 말미에도 잠깐 또 소개를 해드리겠지만 네네. 아련하고도 추억의 본물이 터져버렸군요. 네, 터져버렸습니다. 네, 지구 반대편을 날아가 도착을 하고 네. 또 지구 반대편 반바퀴를 돌아 또 도착을 했던 네. 그 편지들이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네. 아직까지 빛도 바라지 않은 채로 빛도 바르지 않은 채로. 네. 이렇게 고이 간직하고 있는 네. 편지들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네. 잠시 추억에 젖어 있었던 시간들이었죠. 네. 그렇죠. 저도 예전에는 손편지를 많이 썼던 것 같은데 친구들이랑 편지도 되게 많이 주고받고 그랬었는데 그거를 좀 남겨놨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쵸. 이런 생각도 들어요. 네. 저희가 이제 편지에 대해서 이제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저희가 소리책방에서 5번째로 소개해드릴 책은 청소년 소설 세계를 건너 너에게 갈게입니다. 네. 이 편지를 왜 말씀을 드렸냐면 이 소설이 편지글로 주로 이제 주고받는 편지글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이 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전에 작가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꽃님 작가가 이 이야기를 썼는데요. 이꽃님 작가는 서울신문 신춘문예에서 동화 메두사의 후예로 등단하면서 작품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세계를 건너 너에게 갈게 줄거리는 이꽃님 작가의 장편 소설이고요. 이 작품으로 제8회 문학동네 청소년 문학상 대상을 수상했고 또 다른 작품으로는 행운이 너에게 다가오는 중, 이름을 훔친 소년 등이 있죠. 은유라는 이름의 두 소녀가 주고받는 편지를 바탕으로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는 세계를 건너 너에게 갈게. 이야기의 내용은 흥미로운 전개 그리고 뚜렷한 주제의식으로 청소년 세대에게 많은 공감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럼 세계를 가로질러 은유가 만나는 세계를 건너 너에게 갈게 이야기 속을 함께 들어가 보실까요? 아빠가 쓰라고 해서 쓰는 거야. 세계를 건너 너에게 갈게 줄거리의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느리게 가는 우체통을 이용해서 1년 후 나에게 편지를 써보자고 아빠가 제안한 것이었습니다. 세계를 건너 너에게 갈게 줄거리 속 주인공 15살 중학생 은유는 엄마 없이 아빠와 단둘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빠는 말이 없는 편이었고 사춘기 딸과 관계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몰라 차라리 말을 하지 않는 쪽을 택했던 무뚝뚝한 아빠였습니다. 은유는 늘 아빠의 속마음을 알 수가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아빠에 대한 불만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던 찰나에 아빠가 느리게 가는 우체통에 1년 뒤 자신에게 편지를 쓰라고 제안한 것이었고 은유는 아빠에 대한 불만을 편지에 적어 우체통에 넣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은유에게 답장이 오는데요. 답장을 보낸 사람은 바로 1982년에 사는 초등학생 은유였습니다. 하지만 이름만 같고 다른 사람이었던 이들은 각기 다른 시간대를 살고 있었는데요. 2016년에 은유가 1982년에 은유에게 미래에 일어날 일을 알려줌으로써 서로를 신뢰하고 편지를 주고받으며 서로의 마음을 이야기하게 되죠. 이런 식의 패턴은 영화 동감도 생각나게 하지 않나요? 아, 그렇죠. 동감도 생각에 나게 하죠. 되게 네. 조금 익숙한 플롯이긴 해요. 네. 네. 그래서 요 이야기를 읽다 보면은 중간중간 저희 세대에 일어났던 일이나 사건 그리고 네. 그때 유행했던 것들이 종종 생각나서 네네. 저도 그런 점이 좋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저희 나이가 은근슬쩍 밝혀지는 책을 읽으시면 저희 나이를 가늠해 보실 수가 있어요. 네. 네, 이제 줄거리 이어서 이야기 꽁미님이 해주세요. 그러던 어느 날 2016년의 은유는 1982년의 은유에게 돌아가신 엄마를 찾고 싶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엄마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지만 1982년의 은유는 엄마를 찾아주겠다고 하죠. 엄마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떻게 돌아가셨는지를 알면 2016년의 은유의 고민이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1982년의 은유는 미래 은유의 젊은 시절 아빠 송현철을 만나게 됩니다. 시간이 흘러 대학생이 된 과거의 은유는 현철과 친해지게 되면서 현철을 지켜보는데요. 현철에겐 다정이란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미래 은유의 엄마가 될 것이라고 추측을 하고 셋이 찍은 사진을 우체통을 통해 미래의 은유에게 보냅니다. 여기서 세계를 건너 너에게 갈게 줄거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서로 편지가 도착하는 시간에 어느 정도 차이가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미래의 은유가 편지를 받는 데 걸리는 시간은 몇 주밖에 걸리지 않지만 과거의 은유가 편지를 받는 데에는 1년, 2년, 연 단위의 시간이 걸리는 것이었습니다. 즉, 과거의 은유가 현재의 은유보다 더 빨리 어른이 된다는 것이죠. 네, 시작할 때는 같은 나이였으나 네. 편지가 오는 그 시간이 각자 다르게 적용되죠. 네. 네. 그래서 과거에 있는 은유는 어느샌가 막 학년이 올라 대학생이 된 네. 대학생까지 되는데 이제 현재 은유는 아직 계속 그 시간에 머물러 있는 그런 이야기 속에서 흐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과거의 은유가 사진에서 소개한 현철의 여자친구 다정은 미래의 은유 아빠 현철이 재혼할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아닌 거죠. 친엄마가 아니었던 거죠. 네. 그 다정이 미래 은유의 엄마가 아닌 것을 알고 그 진실이 이제 밝혀지게 되는데 사실 1982년에 우리 편지를 주고받았던 은유가 2016년에 은유의 아빠가 그래서 아빠가 엄마에 대한 이야기를 잘 하지 않았는데 그 하지 않았던 현재의 은유의 엄마였던 겁니다. 그리고 2002년 은유가 태어나던 날 보내지 못한 편지에는 딸을 사랑하는 엄마의 마음이 적혀 있었고 지난해에 아빠가 느리게 가는 우체통에 넣은 편지에서 아빠의 진심과 진실을 적은 편지가 함께 세계를 건너 너에게 갈게라는 줄거리의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세계를 건너 너에게 갈게라는 줄거리는 어찌 보면 아까 우리가 저희 동감 이야기했던 것처럼 타임슬립이라는 흔한 소재이기도 한데요. 이 수도를 가지고 한 가정에 그죠? 엄마가 돌아가시고 안 계신 또 부녀 간에 이루고 있는 그 가정의 이야기를 그려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타임슬립 작품과는 다르게 세계를 건너 너에게 갈게 줄거리가 가지고 있는 차별성이 좀 더 특별하다. 뭔가 다른 것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주로 저희가 익숙히 봤을 때는 시간이 같이 흐르는데 여기는 시간이 조금 다르게 흐른다는 것도 있었고 또 관계가 약간 유추해서 짐작이 되긴 했지만 그래도 엄마라는 게 직접적으로 밝혀지지 않고 주고받는 그 모습도 그럴 것 같은데 아닌가 했다 그렇구나 하는 그런 느낌 그런 것도 되게 재미있게 볼 수 있는 요소였습니다. 네. 정리를 해보자면
그 일반적인 작품에서는 과거에 있었던 일들의 변화를 주면서 현재 혹은 미래를 바꾸곤 하는데 이 책에서는 과거의 사건이 변하지 않죠. 그리고 미래의 주인공과 과거의 주인공이 시간을 오가면서 만나지도 않아요. 그래서 미래의 사건도 드라마틱하게 A라는 일이 A 이렇게 되거나 B 이렇게 바뀌지가 않습니다. 네. 하지만 결정적으로 바뀌는 건 딱 하나. 미래의 주인공인 2016년의 은유와 아빠의 관계의 회복이에요. 어쩌면 느리게 가는 우체통에서 이루어진 시간 여행은 미래의 은유, 아빠, 그리고 딸을 위해 자신을 희생한 엄마의 간절한 마음이 만들어낸 기적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과거에서 뭔가를 계속 바꿔서 미래의 새로운 미래를 맞이하는 것들이 주요 내용인데 여기서는 전혀 바뀌지 아니하고 가장 필요했던 부분이 해소되는 그 내용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 상황과 환경을 돌아보며 여러 기적과 변화를 바라면서 이런 타임슬립 소재들이 많이 나오지만 가장 먼저 돌봐야 될 것은 네. 나와 밀접한 사람, 나의 가족이 아닐까를 알려주는 책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책에서 이제 편지를 주고받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아까 초반에도 우리 편지 얘기할 때 우리 꽁미님이 풀 이야기가 많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우리 꽁미님께서는 만약 과거 누군가와 편지를 주고받는다면 과거의 누군가와 편지를 주고받는다면 누구와 편지를 주고받았으면 좋겠습니까? 누구에게나 다 있으실 것 같긴 한데요. 저에게는 특별한 첫사랑이 있습니다. 오, 첫사랑! 그래서 정말 궁금한 한 친구가 있어서 과거에 누군가와 다시 편지를 주고받는다면 그 친구와 다시 편지를 좀 주고받고 싶어요. 지금 그 친구의 소재는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으로 편지를 주고받았던 그 아이의 소재는 브라질에서 확인됐기 때문에 브라질. 네, 정확하게 저희 나라와 12시간 차이가 나는 나라거든요. 지구의 반대편에서. 네, 맞아요. 네. 정말 정반대 쪽의 나라죠. 네. 이민을 갔고 그리고 16살에 헤어졌습니다. 16살. 네. 그래서 한국에서 2년 반 정도를 정말 재미있게 잘 보냈었고 헤어질 때쯤이야 알겠더라고요. 내가 이 친구를 정말 좋아했구나. 정말 좋아했구나. 네, 그리고 그 친구도 나를 진짜 좋아했구나. 네. 그리고 나서 편지를 주고받는데 그때는 1996년, 5년 뭐 이때죠. 통신 수단이 전혀 없었어요. 편지밖에는. 그래서 편지를 한번 보내면 정확하게 2주. 내가 보내면 2주, 그 친구가 나한테 보내도 2주. 그러니까 네. 한 달 동안 주고받는 편지의 개수는 많아봤자 한 통씩. 한 통. 네. 그러니까 그 시간들이 정말 귀하고 소중한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게 편지를 주고받은 게 꼬박 1년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10통 남짓 한 그 편지들이 지금도 집에 그렇게 책상 서랍 어딘가에 거의 간직한 채로 이렇게 남겨져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편지의 내용들을 지금도 보면은 그때만 나눌 수 있었던 이야기들이 가득한 것 같아요. 그 10대 청소년이었던 그 시절. 풋풋하겠네요. 네. 서로를 정말 그리워하고 함께 나누었던 그 시간들을 반추해 보면서 네, 그랬었구나. 근데 우리가 그때 이야기를 돌아보면서 미래의 이야기도 함께 나누었었는데 미래 이야기요? 오, 미래 얘기까지? 별거 아니에요. 네, 우리가 20살이 되면 이제 그때는 성인이니까 네네. 20살이 되면 어디에서 만나자 뭐 이런 첫눈이 내리면 시청 앞에서 만나자 이런 그런 이야기를 또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때 생각해 보면 되게 아름다웠고 풋풋했었고 네, 그렇죠. 지금도 여전히 궁금하긴 합니다. 또 첫사랑과 또 편지를 얽힌 또 이런 추억이 있어서 우리 꽁미님께서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저는 이 질문에 대해서 저도 같이 답을 해보고자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과거에 누군가 딱히 다시 편지를 주고받고 싶은 사람이 딱히는 없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밤에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낮이라서 이제 감성보다 이성이 지배하고 있어서 밤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생각이 난다면 저희 다음 회차 녹음 때 다음 회차 때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책 속에서 좋았던 우리 문장을 한번 공유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꽁미님께서 좋았던 문장 먼저
말씀을 해주시죠. 감동을 주었던 문장인데요. 어쩌면 우리는 너무 많은 기적을 당연하게 여기면서 사는지도 모르겠어. 내가 여태까지 알지 못했던 커다란 세계가 쿵쿵대며 다가오는 것 같아. 나는 지금 온 세계를 기다리고 있어. 뒷부분 211페이지였는데요. 네. 우리 이야기죠. 우리는 너무 많은 기적을 당연하게 여기면서 산다. 지금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고 일상을 누리고 있는 이 모든 환경들과 상황들이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생각을 못해서 그렇지 네. 모든 상황과 이런 여건들이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상을 누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는 너무 모르고 살아가고 있죠. 맞아요. 너무 익숙해져서 네. 네, 당연한 듯이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 당연함을 감사함으로 또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유나 언니. 네, 제가 공유해드리고 싶은 문장은 137페이지에 나오는 문장인데요. 네. 넌 가족이 뭐 엄청 특별한 건 줄 알지? 가족이니까 사랑해야 하고 이해해야 한다고 믿지? 웃기지 마. 가족이니까 더 어려운 거야. 머리로 이해가 안 돼도 이해해야 하고 네가 지금처럼 멍청한 짓을 해도 찾으러 다녀야 하는 거야. 불만 좀 생겼다고 집부터 뛰쳐나가지 말고 너도 엄마가 왜 그랬을까 생각하는 척이라도 해봐. 최소한 너도 노력이라는 걸 하라고. 어쩌면 가족이라는 존재는 더 많이, 더 자주 이해해야 하는 사람들일지도 모르지 라는 그런 문장이 있는데요. 방금 전에 우리 꽁미님이 말씀하신 것과 약간 연결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가족이 옆에 있다는 것을 또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어서 소중함을 모를 때가 많잖아요. 가장 가까운 사람인 가족한테 먼저 불만을 털어놓고 화가 나면 화나는데 다 표현하고 그게 이제 가족이기도 하지만 그게 너무 익숙해져서 조금 더 챙겨야 될 때를 챙기지 못하고 지나가는 것들이 많아가지고 어떤 때는 조금 더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신경 쓰지 못하고 지나가는 부분들을 좀 더 챙겨서 들여다봐주고 이해해주고 챙겨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는 문장이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소리책방의 책수자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알지 못했던 가족의 사랑과 진심을 다시 한번 알 수 있는 하루가 되고 감사하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소리책방의 책방지기 유나쌤 꽁미였습니다. 여러분 have a book day.